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효캐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효캐 벌써 8번째 시간이 됐죠. 이번 주도 한번 달려보시죠.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해볼 만한 게임을 하나 소개합니다. 금주의 주간 김효캐는 바로 이 모바일 게임 허슬캐슬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허슬캐슬은 중세성곽의 성주가 되어 백성을 이끌어가는 시뮬레이션 장르로 성을 확장하고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자원을 뺏고 그걸로 당신의 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게임인데요. 마법사, 요리사, 연금술사, 목수, 회계사, 탱크 등 각양각색의 직업군을 가진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성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스탯을 올리고 템도 달아주면 전투를 벌이고 이기면 되는 것이죠. 재밌는 점이 하나 있다면 남녀를 같은 방에 배치하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중세 판타지를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의 세계관과 스토리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코믹하고 팝적인 캐릭터들은 패밀리가이나 심슨 같고요. 평소에 전략 게임을 좋아하고 자신만의 성을 만드는 감각도 좋아서 저 역시도 즐기는 중인데요. 할 일도 표시해주고 시간을 단축하는 마법이나 손끝 하나 안 돼도 잘 흘러가는 전투라든지 솔까 좀 편해요. 아래 링크를 통해 허슬캐슬을 다운로드하고 자신의 닉네임을 입력하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되시면 250개의 다이아몬드와 3,500골드를 준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블 최초의 아시아인 히어로 샹치의 캐스트 사진이 공개가 되었죠. 이 영화를 연출하는 데스틴 크리튼 감독이 자신의 인스타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나 많은 출연진들이 모여있는 사진은 처음이죠. 그리고 가만 보시면 악역으로 출연하는 양조위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쿠아맨의 메라를 앰버 허드에서 에밀리아 클라크로 교체되기를 원하는 팬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팬은 팬아트로 메라가 된 에밀리아 클라크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팬들은 테레사 팔머도 어울린다면서 이런 팬아트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4월 23일이었던 앰버 허드의 생일 때는 아쿠아맨 공식 계정에 앰버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와서요. 이게 또 난리가 났죠. 앰버 허드를 교체하라는 서명운동에다 조니 뎁과의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죠. 사실 앰버 허드가 연기했던 메라가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죠. 게다가 아직은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고 아쿠아맨 쪽의 워너나 캐리비안의 해적 쪽의 디즈니나 중요한 IP의 주역 배우들이라서요. 어떻게든 각을 재보긴 하겠죠.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주제로 했던 영화 컨테이전의 감독인 스티븐 소더버그가 헐리우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미국 감독협회는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발송, 회원들이 영화 제작 작업을 재개함에 있어 반드시 취해야 할 안전 대책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다른 조합과 협력도 하면서 헐리우드 자체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이 위원회의 탑이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인 것이죠. 뭔가 그럴듯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일라이저 우드가 동물의 숲을 하던 어떤 게이머의 섬에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숲의 소위 무트코인은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제시카라는 이름의 어떤 게이머는 자신의 섬의 묵값이 고가여서 트위터상에 물을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섬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발견한 일라이저가 물을 팔고 싶으니까 코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온 것이죠. 게임을 하던 일라이저는 이 섬 참 예쁘당, 과일 몇 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섬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예의 바르고 사이좋게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시카라는 게이머는 평소에 스타워즈의 광팬이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일라이저는 라스트 제다이의 감독인 라이언 존슨을 기리는 코멘트를 해서 실제 라이언 존슨 감독이 그걸 자기 트위터의 커버로 바꾸기도 했군요. 일라이저 우드는 현실 세계에서도 인성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고 게임 속에서도 그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숲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인 존 조가 코로나 유행 속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는 인종차별에 대한 솔직한 에세이를 집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바이러스를 들여온 외국인처럼 간주가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시사하는 것이고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공격은 더욱더 거칠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와 이러한 증오범죄는 당신 근처에서 일어나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국인이 아니라고 말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며 길거리나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면 뭔가 말을 하고 당신의 가족에게 누군가 그렇게 해도 뭔가 말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위해서 일어서야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존 조는 자신의 부모님이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 동안 일을 해왔다면서 해럴드와 쿠마의 공동주연인 칼펜과 9.11 이후 프레스 투어를 할 때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존조의 에세이는 LA타임즈에서 공개가 된 후 피플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온라인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이벤트이자 콘서트 원월드 투게더 애톰이 열렸죠. 이 행사를 주최한 건 세계보건기구 WHO와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 그리고 이 행사의 큐레이터는 가수인 레이디 가가로, 레이디 가가는 네킹콜의 스마일을 피아노 연주로 열창을 하면서 이 콘서트를 두고 말하길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세상을 향한 러브레터라고 말하면서 감동을 줬고요. 빌리 아일리시도 출연해서 써니를 소울풀하게 불렀고, 그 다음엔 피아니스트 랑랑이 연주를 시작하고 셀린 디온이 노래를 시작하더니 그걸 레이디 가가가 봤고요. 존 레전드의 안드레아 보첼리까지 함께 부릅니다. 그 밖에도 테일러 스위프트, 제니퍼 로페즈, 크리스 마틴, 엘튼 존, 폴 맥카트니 등 엄청난 스타들이 집에서 총출연을 했습니다. 많은 셀럽들이 페이크 인스타그램, 줄여서 핀스타라는 일종의 비밀스런 개인 계정을 갖고 있고 팬들이 볼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하죠. 가수 겸 배우인 데미 로바토의 핀스타 계정이 발각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는 계정처럼 보인다는데요. 이게 털린 거죠. 인스타그래머들은 트라우마 퀸 포 에바라는 계정이 데미의 핀스타라고 추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가짜일 확률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핀스타에 게시된 대부분의 사진과 글이 셀레나 고메즈를 겨냥한 욕이라는 겁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데미는 좋거나 나쁘긴 했지만 친구 관계를 수년간 유지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잡지인 하퍼스 바자를 통해서 셀레나가 친구는 아니다 라는 말을 했었죠. 이 핀스타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피플지에 실린 셀레나의 얼굴에 낙서가 되어 있거나, 특히 이 사진은 2017년 그래미 시상식 때요, 데미, 셀레나, 니키 미나즈 3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인데 그 밑에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쓰여있죠. 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미의 실제 친구들이거나 가수 샘 스미스, 피프스 하모니의 멤버인 로렌 하우레기 같은 유명 인사들이라는 건데요. 이게 전부 합성이거나 가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 데미의 측근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핀스타라는 점에서 의구심과 비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새 앨범이 과거에 소속된 적 있는 레이블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발매가 되어 극대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6월에 테일러가 데뷔 후 2018년까지 소속이 되어 있던 컨트리 뮤직에 특화된 음반 레이블 빅머신 레코드를 저스틴 비버를 발굴해낸 것으로 유명한 스쿠터 브라운이 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테일러의 과거 곡들의 권리가 스쿠터 브라운의 것이 되어 테일러가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스쿠터가 그의 고객인 저스틴 비버나 카니에 웨스트를 이용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왔고, 그런 그에게 곡의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빅머신 레코드는 테일러의 동의 없이 그녀의 과거 퍼포먼스를 수록한 새 앨범 라이브 프롬 채널 스트립드 2008을 발매한다고 밝혔고, 이걸 본 테일러가 반박글을 올린 것이죠. 심지어 테일러는 자신의 앨범 발매 소식을 팬에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빅머신 레코드에서 발매된 이 앨범을 구매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올해 11월부터 과거의 악곡 전체를 다시 녹음해서 재출시하기로 결심을 했다죠. 이렇게 되면 자작곡의 모든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테일러는 자신의 투어 러버페스트를 연기하면서 팬들이 갖가지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 콘서트 티켓을 작년 10월에 발매를 했거든요. 당연히 매진이 되면서 티켓값이 서너 배 뛰었고, 그렇게 비싸진 티켓을 구입한 팬들도 있고, 멀리서 공연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숙박업체도 예약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4월 17일에 코로나로 인해 올해 예정되었던 모든 콘서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너무 섭섭한 일이지만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라는 메시지도 보내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을 알려왔는데요. 티켓을 구입한 팬들은 요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드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테일러는 미국과 브라질에서 진행하려던 콘서트를 2021년으로 연기를 하기로 하고, 미국 개최부는 5월 1일 이후부터 티켓마스터를 통해서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요. 공식 취소 전에 어떤 팬이 이벤트 보험사인 알리안츠 생명에 환불을 요구했고, 그 보험사를 통해서 환불을 받긴 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은 발표 방법에도 의문이 남는다, 완전한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환불은 티켓마스터의 규칙에 근거하기에 전액 환불이 될지 알 수도 없다 라는 식의 의견을 밝혔고요. 한간에는 취소 결정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딱 2도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연 티켓만이 아니라 비행기 티켓, 숙박비를 들여가면서 팬들이 예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팬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3,000를 선물을 했고,
출신지인 내슈빌의 음반사를 구하기 위해 스튜디오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 보장금을 기부하기도 했었죠. 대다수의 팬들은 우리의 건강을 본인의 투어를 미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준 거 아니냐라면서 테일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스티브 해링턴, 조 키어리의 트위터가 해킹을 당했군요. 조 키어리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트윗을 4월 20일에 갑자기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인종차별적 발언, 기묘한 이야기 촬영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함께 출연하는 게이튼 마타라조, 핀 울프하드 등을 비난하는 등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자 팬들이 아연실색. 그런데 이게 전부 해커가 한 소행이었던 것이죠. 메트로지가 보도하길 이런 짓을 벌인 자들은 처클링 스쿼드라는 해커 단체이고 과거에 여러 유명 인사들의 SNS 계정을 해킹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라 나이틀리가 무려 이빨을 이용해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를 연주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아니죠. 과거 토크쇼에서도 이런 연주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애가 TV에 출연해서 이빨로 연주를 했는데 모두가 그걸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다. 아마 우리 학교 애들은 이거 다 할 수 있을걸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집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여러가지 챌린지 중에 베개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은 스타일 바이 넬리로 미국의 세탁데이를 기념해 큰 베개를 벨트로 감고 마치 드레스처럼 입어서 사진을 찍는 거라는데요. 그걸 존 윅3의 할리베리가 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출연했던 앤 해서웨이도 참전, 선글라스와 헤드폰도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자신의 출연작인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재현하고 있죠. 할리베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테디 라일리와 인스타 라이브를 하던 베이비페이스가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 베이비페이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리베리를 아냐고 물었고 베이비페이스가 그렇다고 하자 마이클 잭슨이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는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톰 홀랜드가 집에서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했네요.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톰은 런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데요. 지미가 3살짜리 아들의 생일이라며 진짜 스파이더맨이 생일에 올 거라고 약속을 했고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은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로 올 수가 없어서 톰이 인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자 톰은 흔쾌히 동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피터 파커가 직접 만들었던 핸드메이드 슈트를 입고 지미의 아들 빌리에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지미 키멜의 인스타인 아들 빌리가 이렇게 스파이제이 슈트를 입고 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크리스 프렛이 아내의 요리 동영상에 깜짝 등장해서 화제인데요. 크리스의 아내인 캐서린 슈워제네거는 인스타그램으로 요리의 레시피를 소개하거나 만드는 영상들을 올리곤 하는데요. 그 영상에 크리스 프렛이 난입, 아내가 만든 바나나 브레드를 먹고 있는데 최고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크리스는 아내가 쓴 동화책을 알리는 동영상에도 등장하거나 종종 아내의 라이브 때 옆에서 이런저런 말을 던지면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었죠. 캐서린은 요즘 자신이 집필한 책 The Gift of Forgiveness에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결혼한 남편 크리스 프렛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는 것이고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꼭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팁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고 지난해 6월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어벤져스의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가 곧 공개되는 자신의 넷플릭스 영화의 홍보를 위해 호주의 라디오 트리플 M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크리스의 아들이 난입해서 팬들에게 흐뭇함을 줬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루크 달시는 이 인터뷰가 정말 즐겁다. 왜냐면 뭐든 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헐리우드 스타인 크리스가 우리랑 비슷하게 애들을 통제할 수 없잖아 라고 농담을 건넸고 크리스는 애들이 이쪽을 굉장한 눈으로 보고 있다. 애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텐션이 오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아이들이 베개를 던져서 컴퓨터에 맞았다면서 웃음을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크리스는 열정적인 팬들에게 추격받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 내려서 웃으면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죠.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그가 헐리우드가 아닌 호주에 사는 이유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헐리우드에서는 친한 친구도 없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하죠. 헐리우드에서는 간판까지도 전부 영화업계에 관련된 것들이라면서 저는 생활과 일의 밸런스를 잘 나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휴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제 휴전을 한다고 하네요. 딱 하루만요. 서부 개척시대 같은 흑백 사진에 비치는 데드풀과 울버린의 사진으로 시작되는 동영상에서 휴잭맨이 말하길
여러분은 우리의 싸움이 최근에 시작된 걸로 생각하시지만 잭맨 가문과 레이놀즈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증오한 원수입니다 라고 하자 오래전부터 서로 가게끼리 대립해왔다고 말하는 라이언. 휴 잭맨은 커피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주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또 서로 디스를 합니다. 휴 잭맨은 술은 약한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하고 라이언 레이놀즈는 커피는 졸린 사람들이나 마시는 음료라고 되받아치는데요. 그리고 나서 딱 하루만 싸움을 멈추고 레모네이드를 팔겠다고 하면서 기부를 한 가정 중에 한 곳을 선정. 두 사람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레모네이드를 함께 만들고 판매하는 이벤트를 알리면서 올인 챌린지라는 기부 사이트에 접속을 독려하고 있네요.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존 크레신스키가 하는 인터넷 방송 썸굿 뉴스에 브래드 피트가 기상 캐스터로 등장을 해서 화제네요. 이번 화에서는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가 직접 출연하고 잠시 뒤에 거기 날씨는 어때 브래드? 라고 하자 진짜 브래드 피트가 나와서 좋네 이러고 끝나죠. 그 밖에도 이 방송에는 래퍼 챈스 더 래퍼, 빌리 아일리시, 조나스 브라더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틱톡에서 요즘 스타들의 닮은 꼴이 화제죠. 이 사람은 원디렉션의 해리와 닮은 걸로 유명, 별명은 스타벅스 해리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숀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니마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독이죠. 그걸 또 아리아나 그란데도 인정한다고 해요. 미국 캔자스에 산다는 에이프릴 글로리아 씨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슷, 모델 지지 하디드와 닮았다는 한 네덜란드 모델인데요. 이 소녀는 리안나와 닮았죠. 이 사진을 보고 리안나가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하네요. 이쪽은 레이첼 맥아담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뭔가 점점 납득하기 힘들어집니다. 넷플릭스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가입자가 무려 1577만 명이나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 12개월에 비해 13.6%나 상승을 했죠. 디지털 마케팅 회사들은 넷플릭스가 집에 있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곧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시청률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김효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